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안수정입니다. 간밤에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한영 총재가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또 미치는 영향들이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계속 금리 정상화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발 먼저 또 금리 인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서 국내 시장에도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죠.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발 빠르고 쉽게 매매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바로 내일 모레 언택트 강연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김성현 위원님이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오후 1시에 시간 맞춰서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첫 순서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이지환 위원님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호크아이 시스템으로 찾은 특징주 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이유들로 나오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적 눌림을 겪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도 눌림을 같이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눌림을 겪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눌림에서 추가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고 이번 눌림목을 좀 잘 활용하시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에 아마도 상승 전환할 때 지금 눌림목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이 상당한 빚을 발할 수 있습니다. 호가시스템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상승기에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좀 나오고 있고 이런 매물 소화 과정에서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은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SL인데요. SL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된 이후에 패시브 자본 일금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코스피 200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이동으로 좀 보이고요. 이 물량들을 지금은 기관들이 조금씩 저가에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지나고 나면 아마도 시주가는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분할로 매수 접근하는 종목으로 펀더멘탈 관점으로 좀 중기 이상의 호흡이 가능하신 분들은 볼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이 현대차인데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경기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은 상당히 많았지만 공급 쇼트웨이와 관련된 부분이 계속 실적의 발목을 좀 잡고 늘어지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이 12월 달 넘어오면서 반도체 공급 쇼트웨이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는 지금이 바닥권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일 때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이 구간 안에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 하나 정도는 편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 실적이나 펀더멘털 기반 혹은 전기차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에서 역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 성장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현대차나 SL 같은 종목으로 조금 편입을 고려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인탑스인데요. 사실 이제 인탑스 종목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이 인탑스 종목이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금 일시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는데요. 행보하는 구간에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고, 1차 상승 이후에 지금은 2차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박스권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한번 신규 진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래쪽에서 매집이 잘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수급도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실적 개선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는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 지금 행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직전 고점권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PCB 호황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일으켰는데,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여전히 양호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최대 매물대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진입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IT 관련되어 있는 부품 관련된 종목에 포커스 낮추고 계신 분들은 한번 고려할 만한 부분이고, 1분기 실적, 특히 4분기 실적은 아마도 PCB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치를 조금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는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이 볼만한 종목인데,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동성과 주가 조정이 상당히 동반이 되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 2차 전지 전방 산업들은 상당히 주가에 굴곡을 많이 겪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1월달 출범하게 되고, SK 이노베이션도 물적 분할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삼성 SDI는 주가 그룹 2차 전지 종목 자체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조금 공격적인 매수가 조금 부분적으로 들어온 이후에 매집이 상당히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 1월 상장을 앞두고 글로벌 자금 이제 이동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삼성 SDI가 부각이 좀 덜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럴 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삼성 SDI 관련된 배당 기대감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직진 저점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 수급을 고려한다면 일시적으로 이탈하더라도 다이버전스 모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롯데케미칼인데요. 사실 이제 이 화학 종목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레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면서 호가 시스템에 여러 종목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 화학 종목은 추세가 이제 하방에서 아직까지 상방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수요 확대가 되면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는데, 특히 이제 화학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원가 대비고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이 스프레드 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냐에 따라서 상당한 주가 등락이 좀 나왔습니다.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고전을 벌이면서 원자력 가격의 인상을 제품 가격으로 인상하지 못하는 가격 압박을 받으면서 화학업종은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좀 많이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이 스프레드 차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실적이 조금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화학업종 전반에 걸쳐서 주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순수 이제 화학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가장 우선적인 종목을 본다면 롯데케미칼이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좀 보일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아직까지 수급은 기간 수급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호가 시스템에서
강한 매수 신호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신 분들만 1차 분할 진입한 이후에 상황 추이를 좀 보면서 눌림목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부분이 조금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화학업 쪽에 대해서 공격적인 레포트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죄송합니다. 섣불리 좀 접근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적어도 실적을 충분히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부분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첨단 소재인데요. 이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역시 저평가 메리트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뛴 이후에 9월달에 상당한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 가격 조정 때문에 이제 주가가 다시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에는 교차하고 있지만 매수 우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역시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되밀리는 구간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일단 한 번에 뭐 되밀리는 구간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여기서 반등 이중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그 효동첨단 소재처럼 그룹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장기 펀더멘탈 상의 문제가 없다라면 저점 매수를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다만 주가 탄력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장기 정도 스윙, 중장기 스윙이 좀 가능하신 이상 분들만 관심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급등한 것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은 상당히 낙폭을 키우면서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럴 때 아마도 이제 실망감이 굉장히 클 수 있고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좀 내보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엇박자가 나오는 구간을 보면 대부분 하방 쪽에 외국인들 베팅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상승 직전에 혹은 급등 직전에 이런 엇박자가 수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너무 낙폭을 줄이는 것에 대해 낙폭 키우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전략대로 종목 포트를 비중을 계속해서 저점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홋카이로 찾은 특징주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뭐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 계속해서 기대감이 불어 넣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이지한 위원님과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초록밴드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셔서 홋카이로 찾은 특징주들 그리고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시장 전략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요,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장 마감까지 오늘은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의 막판 전략이 또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 있겠죠? 내일의 붐 함께 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상한가를 하나 잡으신 것 같은데요. 내일의 붐 함께 하시면서 많은 분들 도움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고요.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볼게요. 오늘 네. 로봇 관련주들이 들썩였잖아요. 네. 위원님 또 기분 좋으셨겠어요. 일단은 뭐 축제를 즐기셔라 이런 네.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남겨드렸습니다. 자, 노란톡에 입장해 계신 분들에게는 미국 증시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금리 인상한다. 그런데 이건 선반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좀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연준에 그런 금리 인상 내년에 뭐 3번 하고 내후년에 3번 하고 내후년에 내후후년인가요? 네. 우리 2024년도에 총 2번, 8번에 걸쳐서 금리를 기존 0%에서 0.25%를 약 2.9%까지 앞으로 3년 동안 8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인상을 높여 나가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혔는데 시장은 어차피 선 반영됐다. 불확실성 해소됐으니까 더 이상의 큰 사고가 터지지 않았으니까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뭐 돌발 악재들이 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 반등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떻게 보면 기술주 위주의 어떻게 보면은 뭐 금리 인상 진행되긴 하지만 우리 지수 훈풍에 거의 전방위적으로 좀 종목들이 좀 상승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동안에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좀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장세가
네, 좀 나타났었는데 뭐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자, 시총 상위 종목들도 잘 가고 테마주 형태의 종목들도 좀 잘 움직이는 네. 전체적으로 좀 뭐 엄청난 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소소하게 박수치면서 우리 행복을 챙길 수 있는 또 시장이 오늘 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좀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안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미국 시장도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고 국내 시장도 지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로봇 관련주를 아까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네네. 그러면은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로봇 관련주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자, 월요일에 로봇 관련주 대시세 초입입니다. 딱 세 종목을 저격해드렸습니다. 네. 2,500개 종목들 중에서 자, 로봇 관련주들 우리 대시세 초입입니다. 딱 세 개 종목들 저격해드렸는데 오늘 자, 로보티즈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로봇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자, 월요일에 로봇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폭등했는데 폭등한 이유는 뭐죠? 삼성전자가 기존의 가전업체에서 만들었었던 우리 로봇 사업부를 팀으로 승격시킨다. 네. 앞으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240조를 투자해서 우리 2010년도에는 삼성전자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네. 예, 우리 반도체 스마트폰 잘 만드는데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바이오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로 좀 그 전략 기획실에서 좀 진행을 해서 지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지금의 우리나라 백신 허브의 역할을 하는데 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라고 판단해서 향후 3년 동안 240조를 투자하는 분야가 어딘가 봤더니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바이오, 세 번째 로봇과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봇과 관련해서는 월요일에 종목 딱 3개 저격해 드렸고요. 화요일에는 우리 서경의 부장들을 통해서 제가 상한가 부장으로서 로봇 관련주 상한가 무조건 나온다. 이런 강력한 제가 발언까지 진행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화요일 저녁 시간 야근하면서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이틀 많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FOMC 회의 끝나고 맞아요. 축제를 즐기면 됩니다. 아침에 이야기 드리고 네, 우리 로봇 관련주들 빠바바 다 폭등하면서 자, 월요일 우리 내일의 분 방송에서 자, 3개 종목들 지지선 정확하게 잡아드렸는데 자, 큐렉소 종목만 우리 제시해드렸던 7,000원 가격대를 좀 일시적으로 좀 뭐 100원 정도 이탈하고 네, 오늘 장중에 플러스 9% 시세가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네. 자, 로보티즈 종목 좀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에 이 종목은 대시세 초입입니다.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막판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자, 제가 뭐 추천을 드려서 상한가를 잡은 건 아니지만 우리 방송 중에 대시세 초입입니다 하고 상한가 갔는데 오늘도 장중에 플러스 29.79%. 자, 상한가 치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또다시 상한가를 치면서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당일 상한가를 치더니 하루 이틀 3일 지나서 또 상한가를 쳤다. 그래서 로보티즈 우리 공략하신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상한가 2방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뭐 22% 올라왔는데 사실 방송 시점 현재가 그리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 15,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딱 반등 타이밍 잘 잡아서 공략하신 분들은 거의 뭐 30% 가까운 상승 파동을 그냥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 로보티즈는 지금 주가가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 종목은 과거 반토막난 구간에서 이제 막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날 제가 내일의 분 코너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로봇 관련주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목소리 높여서 남겨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유진 로봇 차트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자, 거리대금 없이 우리 횡보하다가 바닥에서 고가 대비 거의 반토막난 바닥에서 이제 막 상한가 치면서 주요 매물 뚫어냈다. 네. 이거 강하게 치고 갈 거다. 이렇게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루 이틀 3일 딱 지났어요. 근데 종가 기준에서 우리 종가 4,200원 정도 4,170원 정도 해서 오늘 장중 고가 자 4,900원까지 20% 정도 3일 만에 시세 분출됐다. 자, 왜 대시세 분출이라고 하는지 네.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것 그럴 같습니다. 것 같아요. 자, 이게 고가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막 무너지는 구간이 아니라 자, 5,400원에서 주가 2,900원까지 마이너스 40% 넘게 폭락하고 이제 막 거래대금 딱 유입되면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되는 그날 제가 관심 종목 설정해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딱 3일 지났습니다. 하루 만에 수익권 도달했고요. 오늘도 로봇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좀 분출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네. 자, 큐렉소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도 우리 아까 우리 내일의 분 코너에서 월요일에 똑같이
다뤘던 종목인데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이 월요일에 터졌고 오늘도 자, 장중에 좀 거래대금 유입되면서 로봇 관련주로서의 자, 이 종가를 지금 오늘 자, 월요일의 종가 월요일 역대급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누군가 매기가 유입이 됐는데 네. 그 매기들의 가격의 종가까지 오늘 네,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 종목도 슈팅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자, 로봇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로봇 관련주 네. 아침부터 바로 수익권 도달을 해가지고 목요일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근데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슈팅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을 우리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일단 종목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각 종목군들 자, 주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들 노랑톡에서 정확하게 제시를 드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함께하지 못하셨다. 로보티즈 상한가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 하단 노랑톡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월요일에 이 로봇 관련주들 급등이 나타났을 때 따라 들어가고 싶어도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 하셨다면 정말 오늘 같은 또 기분 좋은 행복을 누리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내일의 봄 따라오고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종목뿐만 아니라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종목 AS로 이번에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CTC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올라왔었거든요. 이 종목 한번 AS 도와주시죠. 네, 일단 이 종목 본 종목 AS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 종목이 이제 과거에 이제 쿠팡 관련주로 해가지고 네. 상한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기록을 했었던 좀 파급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네. 쿠팡이 나스닥에 신규 상장된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상한가만 세 번 갔을 정도로 네. 굉장히 과거에 뜨겁게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자,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반복적으로 슈팅 조정, 슈팅 조정, 슈팅 조정, 슈팅 조정, 슈팅 조정을 받으면서 거의 5번 연속적으로 우리가 추세 하단에서만 잘 공략을 했으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9,000원, 10,000원, 11,000원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네. 반복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씩이나 좀 시세를 분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이 자, 지금의 구간에서는 과거의 시세를 다 반납한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찍고 이제 막 고개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본 종목은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자, 우리가 10월달, 11월달 방송에서 좀 이야기를 드린 네,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냈고 또다시 더 거래대금 유입이 되는 모습에 증가하는 모습에 저는 더 치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예상과 다르게 요소 수발 물류 대란이 우려만 가지고 있고 네. 우리 대한민국이 기존에 계약했었던 물량들을 빠르게 수입을 해옴으로써 그 물류 대란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요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입한 물량들이 시간이 지나서 요소와 요소수를 다 사용하게 되면은 그걸 또 수입을 하지 못하면 또 한 번 또 대란이 올 품귀 수도 현상이 있겠죠? 또 도래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KCTC 뭐 요소 수발 물류 대란에 대한 그런 수의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네, 매기 유입 시점이 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자, 오늘이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스타팅 포인트로 좀 진입을 하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7,300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업 가치 대비 지금의 구간은 청산 가치보다 10% 이상 네. 할인된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7,300원까지 네, 기업 가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 매수 그리고 우리가 빠졌을 때 2차 매수까지 진행해서 좀 평단가를 낮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오늘 자, 2차 매수가 기준으로 네, 우리 평단가 부근까지 좀 상승 흐름이 장중에 10% 정도 나왔었는데 네. 자, 종가는 아쉽게도 4% 정도로 윗꼬리가 조금 달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지지난주 증시가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확산 우려, 정정하겠습니다. 조기 테이퍼링,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무너졌을 때 그때 만들었던 저점에서 계속해서 분봉상, 일봉상 저점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자, 직전의 고가를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또다시 돌파하는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뭔가의 오늘 매기와 거래대금과 뭔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다. 네. 라는 관점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 종목의 우리 재무추이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대한민국의 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택배를 보내든 물류를 보내든 화물차를 보내든 물류와 관련된 매출은 네,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중요하죠. 것으로 전망이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 20년 전에 1,100억이었던 회사가
자, 작년에는 매출액이 4,800억으로 늘어났고요. 자, 올해는 지금 분기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올해는 매출액 연간 12월 결산 기준으로 6천억 정도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KCTC 사상 최대 실적이 내년 3월 달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네. 3개월 뒤에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요소 품귀 현상에 따른 또다시 물류 대란에 대한 가능성에 네. 대한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물류주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뭐 진행되게 되고 뭐 미국에 이제 뭐 지금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올라가면 쿠팡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KCTC가 쿠팡과 같이 물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좀 뭐 이제 추종하면서 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마켓컬리나 여러 가지 뭐 유통과 관련된 그런 뭐 신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상품을 팔건 반도체를 팔건 화장품을 팔건 우리 물류와 관련된 이슈들 대한민국이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은 산업이 어디 마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고 기업 가치 7,300원 대비해서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뭐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부분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네. 정말 길면 3월까지 그 전에는 자 1차적으로는 7,300원 기업 청산가치 영역대 청산을 목표로 추가 시세에 좀 관심 있게 좀 모니터링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소수발 물류 대란 관련주입니다. 한동안 정말 요소수 때문에 많이들 말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1달락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려감 남아 있습니다. KCTC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 나와서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시작이 되는 지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일의 붐 들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붐 이제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후보군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후보군에 있었던 종목인데요. 상한가 기록을 했었죠. 우리 상한가를 잡는 남자 민경철 위원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데 오늘도 후보군 종목 여러 개를 좀 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최대한 좀 많은 종목들을 좀 준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월요일에 3개 종목 저격해 들어가지고 네. 뭐 일단 한 종목 상한가 잡았는데 3개 저격해 들어서 상한가 하나면 성적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거죠, 사실. 6개를 저격해 들어서 상한가를 2개 잡으면 어떨까? 라는 관점에서 확률은 오늘은 비슷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은, 훨씬 더 기분 그래도 좋으시겠죠? 뭐 상한가 하나 잡은 것과 2개 잡은 것과는 이렇게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상상에 상상을 더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뭐 내일 또 상한가 2번 노래를 잡으면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네, 같아요. 뭐 그러면 너무 네. 또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이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라는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체 시스템즈가 이제 뭐 이런 뭐 우리가 기업 개요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제조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자, 기업 개요가 기업 분석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해 있고 이게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 네. 용인의 반도체 공장 증설하죠. 용인에 위치한 상장사 우리 상한가 4번 노려본 종목 있죠. 램테크놀로지와 비슷한 동네에 네. 좀 위치를 해 있는 것 같다. 자,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램테크놀로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맞네요. 위치해 있고요. 자, 우리 로체 시스템즈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해 있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공단도 네. 경기도 용인시 어디? 처인구에 처인구에 있네요. 지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시간은 그들의 편일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로체 시스템즈가 과거에 7,300원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자, 거의 뭐 고가 대비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40% 가까운 낙폭을 보였습니다. 35%네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저점을 다지고 최근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가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자, 급등한 이후에 가격 조정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5,000원 부근까지 빠지면 그냥 자신 있게 오중 바닥에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은 게 이 최저점에서는 잡기 어려워요. 네. 하지만 2중 바닥, 3중 바닥, 4중 바닥, 5중 바닥은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10만 불이면 이건 100만 불이고요. 세 번째는 1000만 불이고 네 번째는 10,000만 불이고 자, 다섯 번째는 1억만 불짜리 매수타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빠지면 우리 5,000원 부근에서는 저가 매수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략하시면 그냥 안전하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고요. 네. 자, 일단 이 종목이 오늘의 이제 대시대 초입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차트 보시면은 자, 최근 주가가 7,000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자, 이렇게 볼게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본 적이 없는데 네. 오늘 갑자기 로봇 반도체 관련된 이슈로 자, 이 직전의 박스 상단을 딱 뚫어내는 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 안 좋은 거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네. 자, 바닥에서 이 윗꼬리가 달리는 게 이게 끝일까? 아니면 이 위의 매물을 한번 소화해서 물량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슈팅 자리 만들어서 정말 세게 대시세 만들어내는 그런 그 시작점. 뭐 간보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관점에 네. 시청자분들의 판단은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 대시세 초입의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네. 본 위원님 종목의 근데 궁금한 지지선은 게 네. 그러면 오중 바닥일 때 이 종목을 매수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대시세 초입이면 오중 바닥이 형성이 단기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요? 자, 일단은 우리 바닥에서 스윙 중장기로 네. 기간 보유를 해서 우리 안전하게 바닥에서 그냥 기간 보유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 이 종목이 자,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력입니다. 2020년도부터 올해 연초까지의 차트입니다. 네. 첫 번째, 가격 조정이 세게 들어옵니다. 주가가 무너져요. 그래야 이 바닥에서 우리 개인들의 물량을 좀 털어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거치게 되는데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딱 뚫어내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게 다시 한번 급등의 구간으로 좀 날아가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자, 우리 로체 시스템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게 좀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바닥에서 안전하게 저점에 잡아가지고 여기서 과매도 구간에서 스윙 중장기로 공략을 하시던가 네. 아니면 대시세 초입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따라잡아서 단기 시세를 내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빠지면 스윙 중장기로 네. 우리가 한 방에 크게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요. 지금 이 돌파 구간에서는 그 이후에 돌파 이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추가 시세를 나는 소액 단타로 비중 5% 종가 베팅으로 좀 공략하겠다라는 좀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이 여러 개니까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빠르게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일단 JLK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의료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입니다. 자, 로봇 관련된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인공지능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240조를 투자하는데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어디다 투자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에 투자를 한다. 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은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 JLK라는 종목도 자, 지금 바닥에서 자, 16,000원까지 시세 분출한 이후에 지금 자, 5,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네. 근데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이 직전의 고가를 매물들을 소화하는 자, 돌파하는 그런 구간들의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 1년 동안의 주가 평균이 7,700원입니다. 자, 정말 이 종목이 자, 2021년도 1월 달 그리고 2월 달, 3월 달 딱 여기 구간 자, 장기 입평 라인을 이탈하자 네. 단 한 번도 여기를 뚫어낸 적이 없거든요. 주가가 빠지기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그동안 돌파를 못했던 1년선의 장기 입평 라인을 박스권 상단 하루 만에 강하게 인공지능 이슈 붙이면서 좀 끌어올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슈팅 자리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웰크로나텍 고가에서 오늘 또다시 1년 선북은 슈팅 자리 만들었다 평가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스맥 종목입니다. 자, 로봇 관련주로 해서 또다시 본 종목도 자, 큰 종목에서 이제 큰 그림에서 10,000원짜리가 자, 1,000원까지 10분의 1 토막 났다가 바닥에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 유입이 되고 있다. 뭔가의 거래대금과 매수세가 강하게 치고 가는 슈팅 자리를 오늘 자, 돌파 구간 만들었다라는 평가하도록 하고요. 자, 로보스타입니다. 자, 로보스타는 자, 일단은 LG가 우리 로보와 관련된 이슈들 많이 또 투자를 한 이슈들 때문에 로봇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데 또다시 바닥에서 거래대금 늘어나면서 이 주요한 매물 박스 상단 돌파 시도하는 슈팅 자리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T 로보티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본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자 자, 역대급 자, 1년 동안 보지 못한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장기 입평 라인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슈팅 자리 만들었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본 종목들의 우리 주요 맥점 네. 여기를 이탈하면 상승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정정하겠습니다.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이탈하면 하락 가능성이 높은 그 정확한 지지선을 제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네. 그것까지 디테일까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 입장하셔서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내일의 분 후보군들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그냥 방송만 쭉 들으시다 보면 그냥 로봇 관련주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종목들에 대한 재무 분석과 또 정확한 매수 타이밍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샵
1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시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가격 전략 받아보시고 절대 손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재미있게 내일의 봄 수익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경철 위원님 이번 주 토요일에 언택트 강연에 해주실 예정입니다. 김성현 전문위원님과 함께 해주시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1시에 이 강연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배우고 싶고 내년 또 데뷔하고 싶으신 분들 강연에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도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그래도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도 상승장이 나타났습니다만 탄력이 또 오후장 들어가면서 조금씩 줄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는지 위원님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시장 전략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배드 전략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었죠. FOMC에서 일단 연준 채권 매입 규모 속도를 내년에 2배를 확대를 한다는 얘기랑, 그다음에 내년 3월 테이퍼링을 종료를 시사하는 얘기들과, 그다음에 연준에서 또 금리 인상 속도를 시장 예상치에 부합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덜 매파적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결국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강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강하게 마감은 됐는데 아직 미국 시장이 정고점을 뚫어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일단 올라간 부분이 좀 커 보이는 거고요. 여기를 한 번 더 뚫어야 되는데 일단 그건 오늘 저녁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뚫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3,050을 뚫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3,050을 뚫지를 못했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연말장으로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에서도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아침에 급등할 것처럼 움직여졌지만 결국 밀렸습니다. 뭐만? 코스피 지수만 좀 밀렸어요. 물론 막판에 좀 다시 들어주면서 뭐 강보합 수준 이상으로 좀 들어줬지만 지수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종목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도 나오기도 했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그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어제 신의 한 수에서 여러분들께 단타 칠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갖고, 그래서 어제 그러면은 신의 한 수 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내일 단타 칠 업종은 로봇 관련주와 자율주행이 될 거다 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 움직일 거다 했는데 그게 어제 얘기였거든요. 그거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죠.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뭐 소통방송에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 시장 원래 지금 조정 구간이에요. 3,050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탈출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조정 구간에 있는데 생각보다 강해요.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이 이유는 잘 빼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고, 지금 지수는 넘어가지 않았는데 종목들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애들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라는 거는, 썬데이토즈도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게임주인데요. 이것도 돌파를 했고, 그리고 뭐 IT 부품주들도 오늘 강한 모습들 보여주는 것도 꽤 있었고, 오늘 게임주도 좀 강했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일단 1차 지지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요. 2,950을 봅니다. 코스피 2,950이고요. 2차 지지는 2,900이고, 저는 2,900만 좀 내려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은 저 정도만 내려와주면 IT 부품주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정말 싸게 내려와서 거기서 쭉쭉 잘 매수를 하면 내년장이 분명히 좋을 거기 때문에 싸게 매수해서 쭉 그러니까 지수가 뭐 그렇게 폭등을 할 상관없어요. 싸게만 매수해서 지수가 원래 자리로만 갖다 놔도 3,100과 3,200만 갖다 놔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50%에서 100% 먹을 종목들 널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받고 다시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직 그래도 올해 거래일수가 딱 열흘 남았거든요. 오늘 제외를 하면 10거래일이 남았는데 10거래일 내에서 조정받는 기회를 주게 되면 적극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10거래일 안에서 가격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내년 1월 초장에서 흔들 수 있어요. 그때에서 기회를 잡으시면 돼요. 단 지수가 3050을 돌파하면 안 됩니다. 3050 돌파를 하게 되면 저점을 안 주고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3050을 돌파하지 않은 요 상황에서는 최대한 저점 매수를 기다려서 싸게 사겠다. 내년에서 지수가 폭락해서 하락장으로 가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종목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 내년장 IT 부품주서부터 해서 바닥주들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장에 돈 벌 생각만 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싸게 살 건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떨어져요. 떨어지라고 노래를 불러봤는데 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아직 3050을 돌파를 안 했으니까 쫓아갈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3050을 돌파하면 그 끝나는 게 아니고 3100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10년장이 아니면 내년 새해, 그러니까 열흘 10거래일이 지나고 나서 새해가 되지 않으면 3100을 돌파하는 상황은 아마 연출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갈 생각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조정시 싸게 매수를 하는데 쉽게 잘 안 내려오니까 종목별로 조금씩 이제 먼저 미리 좀 접근할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3050 돌파가 만약에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한 번도 움직이면 우리나라 3050 돌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IT 부품주에서 아직 지금 사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은 지금 먼저 좀 미리 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년 또 새해가 되게 되면 IT 부품주가 움직이면 그 밑에 있는 이제 역별 급등주 패턴이라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1월달, 10월달 계속 게임주, 엔터주, 그 다음에 IT, 메타버스 삼각형대라고 일컫는 그런 종목들도 좋지만 1월달, 2월달, 3월달이 되면 말 그대로 개별 주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잡주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다 좋습니다. 뭐 부실한 애들도 다 잘 움직여요. 그런 장이 연초장이 이제 연출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버릴 종목들이 없는데 지금에서 종목 안 간다고 던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또 제가 올 1월 달서부터 제약주 하지 말아라 노래를 불렀거든요. 1월 달서부터 해서 매달 아무리 못해도 지금까지 뭐 맨날 얘기를 했으니까 상담도 맨날 들어왔었고 하지 말아라. 조심해야 된다. 먹기 어렵다. 제약주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진다라는 얘기를 1월 달도 2월 달, 3월, 4월 지금까지 맨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2월 달 들어와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울며계좌먹기로 많이 빠졌으니까 가져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지금도 제약주를 싫어해요. 근데 지금은 가져가야 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에서는 그 종목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바닥에 있는 애들이 급등이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1월 효과라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한테 너 왜 가니? 라고 물어보면 나 그냥 가. 이런 게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여러분들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 거기다 지금 생각보다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서 내년자에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쨌든 3050을 돌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쫓아가지는 마시고 조정받을 때 잘 공략을 하면 내년장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한수 소통방송에서 그 내일 단타 종목으로 볼만한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를 얘기했었었는데 오늘 뭐 로봇 관련주나 자율주행이가 딱 2개 있어요. 4개 있는데 그게 오늘 잘 강하게 움직여줬고 그 부분을 좀 이따가 뭐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 로봇 관련주 특히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월요일날 이 신한수 바로 이 시간이죠. 여기서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추천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요거 이제 조정받으면 살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그 로보티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전문 업체를 M&A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돌았죠. 그리고 지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되는데 아마 근데 제 생각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저 조그만 회사들을 뭐 인수를 하겠다?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죠.
M&A 기대감, 뭔가 저쪽을 인수합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대감이, 뭐 기대감을 주는 거는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세력들이 그런 인수를 또 뿌리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길게 한번 지나보면 알겠지만 M&A 된 경우 제가 만약 삼성전자면은 걔네들 안 삽니다. 그 이유도 좀 이따가 소통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로보티즈가 지금 움직였는데 이 로보티즈를 월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고요. 신한수 녹화 방송에 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에 저녁 9시에 제가 강의를 매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에서도 로보티즈를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로봇 관련주들 괜찮아 보여서 쭉 뽑아온 게 있습니다. 그 증거 자료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얘기를 했다는 것은 로봇 관련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뽑아왔던 거고, 그리고 핵심적인 건 어제 단타가 된다라고 어제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어제 눈치채고 하신 분들은 수익이 오늘 많이 났을 텐데 오늘 저렇게 올라갈 때 결론적으로는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쫓아가는 게 아니고 팔았었어야 된다는 얘기고, 왜 팔아야 되냐면은 다시 흔들 때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물론 다 팔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소한 절반을 팔라는 얘기고, 불안하면 절반 이상을 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져가갖고, 뭐 나머지를 가져가는 부분들을 뭐 3만 원 가져가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어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서 가져가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죠. 어쨌든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향후 3년간 매년 4월마다 상용화 로봇을 출시한다라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다라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내년 4월에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내년 4월에 보행 보조 로봇에 이어서 2023년에서는 서빙 로봇, 2024년도에서는 안내 로봇 상용화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로봇 전문 업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문 업체를 M&A를 하겠다, 뭐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는 전망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정도 수준이 아니면 삼성전자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몇 개를 보게 되면 로봇 청소기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저는 별개 상관이 없다라고 보지만 그 기대감의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관련된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도 그 기대감의 급등이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어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라는 얘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제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자, 무상증자 권리당 효과 발생의 강세,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자, 이걸 좀 설명해 드리면, 지금 권리락이 나왔죠. 마이너스 16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권리락 가격이 좀 내려간 건데, 기준 가격은 18,100원이라고 합니다. 공시가 발생을 했어요, 오늘. 권리락 효과가 금일 발생한다고 공시가 나왔고, 기준 가격은 18,100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효과가 주가 상승에 단기 호재로 좀 작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권리락은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나서 이제 신주 인수권 권리가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데, 이때 구주주랑 세주주 간에 이제 그 사이에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시초 거래 가격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권리락이 16.59%가 떨어져서 가격이 떨어져 버린 게 된 건데, 그 권리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주가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가격이 낮아 보이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올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냥 상식이에요. 뭐 완전 상식은 아닌데 아는 사람들은 아는. 그래서 가격이 싸 보이니까 어제 분명히 이거보다 비쌌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싸지? 이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하나마이크론은 예전에서 여기서 바닥에서 원래는 5,800원인데 권리락 효과가 아니라 뭐 4,000 몇백 원대 추천한 걸로 이제 가격이 바뀌었겠죠. 어쨌든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그 추천해드렸던 종목 리뷰 하나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어제도 설명해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거를 또 리뷰를 해드린 이유가 시장이 강해요. 이게 죽질 않으면 시장이 죽질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강한 게 여전히 나와 있고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만약 여러분들 내년 시장 안 좋을 거니까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죽고 나서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계속 올라간 거 보니까 IT주도 내년에 상당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IT 섹터들. 주성 엔지니어링 조정받으면 저거 사야 되는데 지금 살 수는 없지만 저거를 노리시는 분들은 조정받으면 꼭 담아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이거 수익률은 260% 찍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아직은 뭐 시장이 3,050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75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75점 미, IT 부품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신의 한수 소통방을 이어갈 건데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아마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은 마지막일 겁니다. 내일까지긴 한데 내일은 방송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특징주 도와주셨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 소통 방송, 오늘까지 성탄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성탄절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까지라고 계속 예고를 해드렸는데 내일은 실시간 소통 방송 없고요. 오늘까지 참여하셔야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시장도 알아봤습니다. 자, 마감 이만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모레 서울경제TV 언택트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경철, 김성현 전문위원님이 함께해 주시고요. 이 강연회 듣고 또 내년장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오후 1시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보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